2021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영화계는 힘든 한 해를 어떻게든 견뎌야만 했는데요. 올 한 해 월드와이드 최고의 흥행작은 어떤 작품일까요? 전 세계 영화 중에서 최고의 흥행작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2021년 총결산 월드와이드 편 시작합니다. 자, 10위는 바로 이터널스였습니다. 이터널스는 개봉 첫 주 1억 6천만 달러를 벌어들였고요. 16일 차에 3억 달러를 돌파했고 개봉 한 달 반인 12월 22일 4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손익분기점이 4억에서 5억 달러 선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아예 없거나 혹은 적자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중에서 흥행 1위는 무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는데요. 북미 다음으로 큰 시장은 원래 중국이죠. 중국은 클로이 자오 감독이 자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검열 때문에 개봉을 못했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이 영화가 동성애를 다뤘다라는 이유로 R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흥행을 많이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터널스는 MCU, 마블 스튜디오의 작품이라는 아주 좋은 배경을 가지고 개봉한 작품이었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클로이 자우 감독의 연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또 이제 이런 히어로 영화의 어떤 문법이나 히어로 영화의 매력을 잘 모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자체도 입소문을 그리 타지 않으면서 흥행에도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물론 전 세계 10위라는 성적이 나쁜 성적인 건 아니지만 마블 스튜디오의 기대감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성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위는 이터널스, 월드와이드 4억 달러에 빛나는 이터널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9위입니다. 네, 9위도 마찬가지로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가 차지했네요. 바로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4의 두 번째 영화이기도 하죠. 샹치라는 영웅의 첫 실사 영화 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이 갈렸어요. 특히 북미와 대한민국의 평이 좀 많이 갈렸는데요. 북미에서는 평론가 그리고 관객 지수가 모두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평은 다른 MCU 영화들에 비해서는 좀 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주 양조위가 역대급 연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샹치라는 주인공 자체가 서사가 좀 좋지 못했다, 입체적이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을 보고서 많이 실망하기도 했었는데요. 영화 자체가 이터널스처럼 재미없거나 했던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주인공 캐릭터들의 매력이라든지 스토리가 주는 매력이 좀 적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제작비는 1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들었고요. 손익분기점은 3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월드와이드 4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여서 흥행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봉 첫 주에 1억 4천만 달러, 2주차에 2억 5천만 달러, 3주차에 3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디즈니는 전작인 블랙 위도우를 극장과 디즈니 플러스 동시 개봉을 했었는데요. 이번 작품 샹치는 단독 개봉을 결정했고 2021년 개봉 예정작 모두 단독 개봉했습니다. 중국인 히어로를 다루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개봉하지 못했고요. 북미를 제외한 박스오피스 순위는 영국이 2위, 대한민국이 3위입니다. 자, 그리고 8위는요 몬스터버스가 해냈습니다. 바로 고질라 대 콩. 네, 고질라 대 콩이 3위를 차지했네요. 2021년 3월 25일에 개봉한 애덤 윙가드 감독의 작품인데요. 이런 괴수물이 이 정도의 흥행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레전더리가 참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흥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중국에서 개봉하면서 3일 만에 7천만 달러, 2주차까지 1억 3,7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중국에서 아주 높은 흥행을 기록한 게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월드와이드로는 개봉 2주 만에 3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였고요. 최종적으로 4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였고요. 그리고 HBO 맥스 서비스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가 워낙 또 고질라 이런 괴수물 팬이기도 해서 저도 좀 즐겁게 봤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고질라 대 콩, 월드와이드 4억 5,200만 달러를 벌어들여서 샹치보다 조금 높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다음 7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위는 베놈2
Let There Be Carnage입니다. 앤디 서키스 감독의 작품이죠. 베놈의 두 번째 실사 영화 시리즈였는데요.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그리고 이런 베놈 같은 캐릭터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히어로고 또 빌런이라는 거, 특히 이제 베놈은 빌런 히어로라는 괴상한 이름을 내세우고 있죠. 아무튼 톰 하디가 나오는 이 베놈 시리즈도 인기가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베놈 2 Let There Be Carnage는 그렇게 뛰어난 성적을 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왜냐면 전작이 8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번 작품은 5억 달러 정도입니다. 정확히 월드와이드로는 4억 9천8백만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적당히 반올림하면 5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제작비가 생각보다 작았어요. 베놈2 Let There Be Carnage는 제작비가 1억 1천만 불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럼 제작비를 생각해보면 4배에서 5배 정도 되는 수익을 벌어들인 거기 때문에 상당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앤디 서키스 감독 10월 13일에 개봉했던 베놈2 Let There Be Carnage가 7위에 올랐습니다. 자, 다음은 6위입니다. 6위는 당인 가타만 3 밀실 살인사건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제목이죠. 이 당인 가타만 차이나타운 살인사건의 뒤를 이어서 3탄 밀실 살인사건인데요. 요거는 중국 영화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인 가타만 차이나타운 살인사건이 8억 위안, 그러니까 달러로 치면은 1억 2,500만 달러. 당인 가타만 2는 33억 위안, 그러니까 5억 1,700만 달러고요. 당인 가타만 3 밀실 살인사건은 45억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치면 7억 달러로 흥행을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중국 자체만으로 7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 월드와이드라고는 하지만 중국에서 7억 달러인 거죠.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츠마부키 사토시, 일본의 아주 유명한 배우인 츠마부키 사토시가 일본 탐정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진사성 감독의 작품이고요. 중국 영화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6위는 당인 가타만 3 밀실 살인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5위로 가보겠습니다. 흥행에서 이 영화가 빠지면 좀 곤란하죠? 그렇습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가 바로 올해 5위의 흥행을 올렸습니다. 네, 이 작품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분노의 질주 시리즈 이고요. 북미에서 1억 7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마찬가지로 중국의 힘을 많이 입었습니다. 중국에서 개봉 첫날 1,000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여러분, 여기 중국은 우리랑 스케일이 다릅니다. 개봉 첫날 1,000만 관객입니다. 그래서 7천만 달러의 수익을 냈고요. 개봉 3일차에는 2천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역시 인구수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박스오피스가 2억 1,700만 달러고요. 북미 박스오피스가 1억 7,300만 달러라서 미국 영화인데도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흥행을 한 정말 대단한 성적을 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월드와이드로는 7억 2천만 달러, 7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작품이고요. 빈 디젤, 존 시나, 성강, 샤를리즈 테론, 미셸 로드리게스, 아주 많은 배우들이 나왔던 작품이었죠. 2021년 5월 19일에 개봉했던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가 5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 작품의 완성도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갈수록 분노의 질주가 예전의 재미를 잃어버리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여러 아쉬움을 표했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흥행에는 성공했습니다. 자, 그 다음 4위로 가겠습니다. 또 이 시리즈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통의 시리즈들이 역시 흥행이 잘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다니엘 크레이그가 마지막으로 제임스 본드 역할을 했던 007 노 타임 투 다이입니다. 캐리 후쿠나가 감독의 작품이었죠. 라미 말렉이 사핀 역할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007 시리즈는 이걸로 25번째 작품이고요. 네, 다니엘 크레이그 가장 최장수 007이었던, 제가 말하는 최장수는 가장 많은 작품에 나왔다는 게 아니라 가장 길게 007을 했다는 건데요. 다니엘 크레이그가 5작품인가에 나왔습니다. 게다가 007 시리즈의 어떤 오마주가 되게 깊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9월 29일에 개봉해서 개봉 첫 주 주말에 1억 1,90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요. 중국 시장 없이 1억 불 이상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순 제작비가 2억 5천만 달러이긴 한데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개봉이 아주 많이 연기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예상 손익분기점이 9억 달러로 추정되기도 했고, 하지만 제작사 측에서는
7억 달러만 넘으면 손익분기점 돌파한 거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월드와이드로는 7억 7천 4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마지막 007 시리즈로서 전반부까지는 참 재밌었지만 후반부부터는 좀 많이 아쉬웠다. 특히 갑작스레 들어간 이제 일본풍, 물론 007 시리즈가 그동안 일본풍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이제 마지막 후반부의 연출에 대해서는 여러 혹평도 쏟아졌던 제품이 007 No Time to Die였습니다. 전체 4위를 했고요. 7억 7,400만 달러에 흥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3위입니다. 참 중국 시장의 힘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죠. 안녕 리환잉이라는 영화입니다. 2021년 2월 12일에 중국에서 개봉한 작품인데요. 중국이 이때가 춘제라고 하죠. 중국의 설날입니다. 중국 설 춘제라고 하는데 춘제의 중국 극장가를 강타했던 영화가 바로 안녕 리환잉입니다. 세상을 떠난 엄마와의 과거의 추억, 못다한 실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대충 봤을 때 웃음과 눈물이 같이 있는 단짠단짠 요 느낌의 심파 영화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를 보면요, 그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지고요. 그래서 여주인공 자샤오링이 갑작스레 시공을 초월해서 1981년으로 돌아가서 젊은 시절 어머니를 만나서 단짝 친구가 되고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개봉 2달 만에 8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였고요. 중국 자국 시장의 어떤 위력을 아주 크게 보여줬습니다. 8억 3천만 달러를 자국에서만 벌었고요. 그 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홍콩 등에서 개봉했지만 성적은 아주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월드 박스오피스는 8억 4천만 달러로요. 거의 중국 시장에서 99%의 흥행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네요. 중국 시장이 이 정도로 거대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당에 의해서 자유가 억눌려 있는 상황만 아니었다면 아마 중국 영화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위 안녕 리환잉입니다. 자, 2위는 2위 이거는 좀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위는 장진호라는 작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9억 달러를 올렸고요. 중국 박스오피스 1위 성적이 2017년에 나왔던 특수부대 전랑2였는데 그 특수부대 전랑2를 뛰어넘어서 9억 달러를 올렸습니다. 이 모든 수익이 자국에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해드리는 게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이 영화를 국내에서 수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좀 비판을 해야 될 만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굳이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지간하면 저도 좀 리뷰를 하고 싶은데 이 내용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군, 중공군이 참전했었던 한국전쟁 가장 치열했던 전투, 장진호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장진호라는 작품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어떤 중공군 병사들의 희생으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압록강까지 밀렸던 전세를 반전시키는 그런 감동 스토리라고 자기들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작품입니다. 중국 애들은 끊임없이 이런 어떤 한국전쟁에 대해서 자기들 애국심을 고취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마치 자기들이 이제 미국에 맞서서 항미원조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드러낸 작품이 장진호입니다. 제가 좀 이거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작품이 월드와이드 2위이기도 하지만 중국 내 역대 가장 크게 흥행한 작품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들은 한국전쟁을 자기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들의 프로파간다로 활용하는데 정말 망설임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진호가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진호가 이 중국에서 개봉하고 흥행을 하고 있을 때 영화 끝나고 엔딩 스크롤이 올라갈 때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례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중국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어떤 애국심 이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정서가 대단하다고는 들었는데 그런 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작품이 장진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제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게 된다면
꼭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작품이고요. 그래서 완벽한 애국주의적인 영화, 애국심을 고취하는 자국 내 프로파간다 영화, 네, 중국에서 만든 무려 176분, 거의 3시간 가까이 되는 장진호라는 영화입니다. 알리바바 엔터테인먼트가 배급했고요. 월드 박스오피스, 자국 박스오피스죠. 9억 400만 달러, 9억 달러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1위입니다. 2위에서 제가 좀 우울한 말씀을 드렸는데 1위는 뭐 어떻게 보면 예측한 그대로라고 할 수 있겠죠.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입니다. 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처음부터 아주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었고요. 마블 MCU가 그동안 좀 흔들렸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됐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전 시리즈의 스파이더맨을 맡았었던 토비 맥과이어 그리고 앤드류 가필드가 출연할 거라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 시리즈의 빌런들이 출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서 기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어떤 출연 여부는 스포일러일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 그리고 오락영화, 상업영화로서 완성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위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걸 정리하는 현재 북미 오프닝 2억 6천만 달러고요. 중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에서 3억 3,4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오프닝만 6억 달러고요. 요거는 팬데믹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이어서 역대 글로벌 오프닝 스코어 2위의 성적을 냈습니다. 오프닝 스코어만으로도 2021년 월드 박스오피스 6위로 진입을 했고요. 영국 오프닝 기록은 2,49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개봉 11일차죠. 12월 25일에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월드 박스오피스 1위가 됐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작품이 됐고요.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이후에 2년 만에 나온 10억 달러 돌파 작품이기도 합니다. 계속 진행 중인 작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더 많은 흥행을 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중국 개봉을 하지 않고 10억 달러를 넘었다는 점에서 역시 MCU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벌써 한국에서는 500만 관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스파이더맨도 더 많은 흥행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자, 월드와이드 박스오피스를 살펴봤습니다. 네, 역시 헐리우드 작품들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올해 화제가 됐던 작품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유독 상위권에 중국 영화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중국의 자국 영화의 힘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은 역시 대단했다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월드 박스오피스 순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1년 여러분들 월드 박스오피스 흥행작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역시 작품성과 흥행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흔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흥행작들 모두 재밌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작품들, 아주 볼거리 많은 작품들이었지만 올해 나왔던 흥행작들은 좀 아쉬움도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2021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더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좋은 한 해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2년에도 열심히 좋은 리뷰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